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벡터에 대해서 이론적인 공부를 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벡터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뭡니까? 실습을 좀 진행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벡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 결과를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컨트롤 쉬프트 프로젝트는 그대로 프랙티스 챕터 02 벡터와 변수와 벡터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에다가 EX01은 변수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번에는 자 벡터를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N 하면 새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죠? 그리고 컨트롤 S 바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 R 작업에 우리가 이렇게 저장을 하면 되니까 ex02. ex02 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ex02가 생기게 됐죠. 자, 우리가 이번에 할 거는요. 자, 벡터의 이해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자, 벡터에 대한 이해, 이거를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벡터는요, 1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벡터는 1차원 데이터의 형태, 즉 로우, 원로우, 그러니까 1한행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변수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다가 자, x에다가 이거 alt 뭡니까? alt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alt 마이너스 해서 자, 콤바인 자, C죠. 그죠? C 해서 여기다가 1, 2, 3 이렇게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여기에 X 값이 자, num 자, 숫자 타입 이다 해서 1, 2, 3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X를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출력을 해보니까 역시 1, 2, 3이라고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뭡니까? 그죠? 숫자형 벡터,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자, y 값에다가는요. 자, y 값에다가는 우리가 이제 문자를 한번 넣어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c 해서 자, 여기다가 자, a 뭐 예를 들어서 a, 그리고 자, 여기다가 b, 그리고 c, 그리고 뭐 한글도 한번 적어보죠. 뭐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 실행을 한번 해보니까 아하, 이렇게 나왔고요. 자, y를 한번 우리가 찍어보면 자, 이렇게 찍어보니까 자, 이거는 바로 문자형 벡터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문자형 벡터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Z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것도 있었죠. 논리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true라고 해도 되고요, t라고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false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f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 실행을 해보면 자, 여기에 보시면 얘는 숫자, 얘는 캐릭터 문자형이죠. 그죠? 얘는 로지컬, 그죠? 그래서 논리형 벡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논리형 벡터,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네요. 자, 논리형 벡터, 그죠? 그리고 나서 Z를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 보시면 자, 내가 분명히 true라고 이렇게 한 글자만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true와 false가 출력이 되는 걸 여러분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었다. 그죠? W에다가 우리가 값을 넣는데 자, 제가 벡터에는 즉 콤바인 메서드에는 동일한 데이터 타입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1, 2, 3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A,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넣었다고 치죠. 예를 들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죠. 실행을 하니까 자, 여기에 한번 보시게 되면 쭉 내려 보시면 왜 W가 안 나타날까요? 자, W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네요. 그죠? 문자형으로 나오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W 이렇게 찍었어요. 찍으니까 자, 어때요? 분명히 우리가 숫자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문자형으로 출력이 됩니다. 이건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결과죠. 맞습니까? 그래서 자, 여기다가 자, 뭡니까? 벡터는 동일한 뭐요? 자료형 값을 넣어줘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벡터에 대해서 생성을 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이거는 우리가 직접 하나하나 다 쳐야 된다. 그죠? 맞습니까? 하나하나 다 쳐야 되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연속적인 값을 한번 넣어 보려고 해요. 자, 연속적인 값을 벡터로 만드는 방법 해보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V1이라고 할까요? 아니죠. 그죠? 그냥 R1이라고 할게요. 리절트에. 그죠?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연속적으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에서부터 100까지의 값을 이렇게 넣고 싶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C를 해서 이렇게 넣는다면 1, 2, 3, 4, 5, 6, 7, 8 계속 이 수많은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된다. 그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제 벡터를 1에서부터 내가 100까지 만들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자, 했어요. 이렇게 했다고요. 하니까 자, 얘를 한번 출력을 해보죠. 그래서 출력하니까 어때요? 자, 1에서부터 100까지 자, 연속적으로 한 번에 만들어졌다. 그죠? 근데 제가 요거 말씀드렸죠. 자릿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만약에 제가 이렇게 줄였다고 하면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보죠. 자, 이렇게 하니까 값이 달라졌다. 그죠? 아까 전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좀 늘려서 보게 되면 자, 위에서는 두 번째는 18번째, 얘는 12번째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릿수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다. 12번째부터 찍겠다라는 거고 23번째부터 찍겠다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런 거에는 나중에 매트릭스에 가면 여러분들이 좀 연연을 해도 지금은 연연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자, R2에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C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1, 2, 5 이까지는 내가 입력을 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연속적인 데이터를 뭔가 또 넣고 싶어. 그러면 자, 50에서 100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죠. 맞나요? 자, 컨트롤 엔터 하고요. 자, R2를 이렇게 한번 찍어 보니까 어때요? 1, 2, 5는 찍히고 그 뒤로는 플러스 1씩 증가가 되면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연속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변수에다가 계속 값을 대입을 하고 있죠. 벡터를 만들어서 대입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values에 계속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입도 나오고요. 맞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퀀스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R3 이렇게 해서 자, 여기다가 우리가 자, 시퀀스는요, 뭡니까? SEQ입니다. 그죠? SEQ 이렇게 하면요. 얘는 자, 내가 1에서부터 101까지 할게. 그런데 인터벌, 그러니까 몇씩 텀을 줄 거냐 이 뜻입니다. 그래서 나 3씩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R3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어때요? 1, 4, 7, 10 이렇게 3이라는 차이로 이렇게 벡터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맞죠? 이게 바로 시퀀스. 그리고 역시 얘는 실수에도 소수점이 있는 자리에도 역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SEQ 해서 0. 뭐 예를 들어서 0.1 이렇게 하고 그리고 1.0 그리고 텀을 얼마나 줄 거냐? 0.1로 줄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자, 확인을 해봅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자, 알포도 역시 자, 요렇게 찍어 보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0.1에서부터 자, 1.0까지 텀으로 나왔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걸 0.2로 할게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실행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2씩 증가를 하면서 맞죠? 0.3, 0.5, 0.7, 0.9 이렇게 나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반복해서 이제 우리가 만드는 방법도 있었다. 그죠? 그래서 R5 해가지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리핏이었죠. 그죠? 자, 리핏 이 메서드를 우리가 주는데 메서드래 자꾸 함수인데요. 얘는 반복을 하는 거죠. 반복. 그러니까 seq는 뭐예요? 일정한 텀을 주어서 텀보다는 일정한 간격을 줘서 벡터를 생성하는 방법이라면 이 리핏은 뭡니까? 반복을 통해서 벡터를 생성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자, 리핏이라는 함수에다가 자, 1 값을 넣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times라는 게 있어요. 타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요. 이렇게 뭡니까? 그게 인자 값들이 나와요. 매개 변수. 우리 함수 안에 들어가는 게 매개 변수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타임 이렇게 해서 자, 인자 값이 여기는 나오지는 않네요. 그죠? 타임 한 메서드만 나오네요. 그래서 times 이렇게 자, 여기다가 자, 5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R5를 이렇게 출력을 하니까 1이 5개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R6를 한번 해보죠. 얘는 뭘 할 거냐 하면요. 자, REP, 리핏을 하는데 얘는 1에서부터 5까지 생성을 하고 그리고 난 후에 자, times를 3번 정도 반복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R6를 이렇게 찍어보면 어때요?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3번이 만들어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또 해볼 거는요. 요런 것도 있었죠. 그냥 우리가 특정한 값을 넣어가지고 벡터로 생성을 해서, 그죠? 자, 벡터로 생성을 이렇게 합니다. 먼저 REP 해서 콤바인을 이용을 해서 자,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여기에서 내가 1, 2, 3을 이렇게 넣고 여기에다가 times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번 했다고 가정을 하죠. 자, 이렇게 됐다면 제가 뭐부터 연산이 된다고 했습니까? 그쵸? 안에서 있는 거, 이 벡터를 먼저 만들고 난 후에 얘를 5번 반복을 해서 만들고 그 결과물을 자, R7에다가 넣어라 이 뜻이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R7을 우리가 출력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1, 2, 3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names라는 함수 우리 배웠죠. 그죠? 그거를 한번 우리가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core라는 우리가 변수에다가요. 자, 벡터를 한번 생성을 해볼 건데, 자, 어떤 거? 자, 100점, 뭐, 80점, 75점, 이렇게 제가 벡터를 하나 성적을 입력을 했다고 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스코어를 이제 제대로 입력이 되었나, 이렇게 스코어를 이렇게 한번 찍어 보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180, 75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성적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름을 주지 않는다면, 이름을 이렇게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헷갈릴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names라는 요 메서드 함수가 있는데요. 얘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function to get or set the names of an object 객체의 이름을 세팅을 하든지 아니면 얻어오는 함수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치시면요. 요거는 name은요. 그냥 일반 변수를 의미하고요. 이렇게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우리가 함수들을 의미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names 이렇게 클릭하면 함수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스코어를 우리가 자, 요거 변수죠. 그죠? 요렇게 입력을 해서 확인해 보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이름이 없다. 그죠? 여기에는 이름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적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널 아무것도 없는 값이다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름을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한번 보죠. 이제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names, 그죠? names 여기에다가 우리가 값을 줄 건데 어떻게 값을 줄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스코어에다가 값을 줘라. 뭘 줄까? 뭐겠노? 이름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마이클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신은혁 뭐 그리고 또 뭐 홍길동 이렇게 줬습니다. 그죠? 이렇게 줬다고 치죠. 그러면 이름이 들어갔을 거예요. 맞죠? 이 스코어하고 1대1 매칭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네임즈에 이제 스코어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죠.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니까 마이클, 신은혁, 뭡니까? 홍길동이 이렇게 보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확인을 해 볼 거는 뭔가요? 자, 여기에서 네임즈 스코어를 이렇게 했을 때는 이름만 출력이 되는데 이제 스코어라는 벡터에 이 네임즈 함수를 통해서 이름을 붙였으니까 스코어라는 뭡니까? 이 변수명을 이 벡터를 출력을 하게 되면 같이 이렇게 마이클, 신은혁, 홍길동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네임즈를 출력을 하지 이거를 하나를 죽였다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임즈를 출력을 하면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스코어에 한 개의 매핑이 되는 게 없죠. 75에 대한 점수. 그러니까 NA가 나오는 거예요. 맞죠? 자, NA가 나온 거고 역시 스코어를 찍으면 역시 NA라고 출력됩니다. 값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여기다가 원 상태로 자, 마이클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 한번 찍어 보면 이제는 제대로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게 자,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자, 이제 벡터의 요소를 우리가 추출할 때 자, 벡터의 요소 추출입니다. 자, 한번 보죠. 그래서 D에 예를 들어서 내가 D에다가 어떻게 C 해서 1, 5, 6, 10 이렇게 했다고 치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값을 인덱스로 접근하는 거죠. 인덱스로 이제 요소를 추출할 때는 인덱스를 이용하면 되죠. 이용하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D, 자, 인덱스는 항상 대괄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1 이렇게 해봅니다. 배열의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배열이 0부터 시작하지만 R에서는 1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1이 나오죠. 자,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고 한 5개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2, 3, 4, 5 해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전부 다 일일이 쫙 출력을 해봤어요. 쫙 출력을 해보니까 어때요? 자, 1은 1값은 1 맞죠? 그리고 그 다음에 2의 값은 4가 맞아요. 그죠? 4의 값이 맞고요. 그 다음에 3, 6. 그런데 마지막 5의 값은 없죠.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역시 NA가 뜨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이게 바로 벡터의 요소를 추출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값을 변경하는 방법도 이렇게 변경을 해야겠죠. 자, D 해서 내가 두 번째에 있는 요소, 즉 1, 2, 4의 값을 어떻게 나는 100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벡터의 값을 변경하는 거죠, 이게. 자, 벡터의 값을 변경할
할 때는 자 이렇게 인덱스를 통해서 자 이렇게 변경을 하고 뒤에 자 추출을 해보죠. 엔터를 해보니까 100으로 바뀐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맞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개 살펴볼 게 뭘까요? 그죠?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우리 네임즈를 줬다 그죠? 네임즈를 줬는데 그 네임즈 함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GDP라고 가정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C 콤바인을 내가 뭐 5,000불 뭐 그리고 3,000불 그리고 10,000불 뭐 이렇게 만들었다고 칠게요.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 역시 GDP 이렇게 하면 이렇게 출력이 됐어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names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GDP 해도 출력을 해도 널이 출력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그죠? 다시 여기다가 우리가 이름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한국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중국 이렇게 넣어 볼게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엔터를 딱 치면 실행을 하면 자 일본 한국 중국 일본이 여기에 한국이 5,000 일본이 3,000 중국이 10,000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여기서 자 GDP를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자 한국, 일본, 중국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으며 또한 특정한 부분을 우리가 출력을 하고 싶으면 GDP 해서 1 이렇게 하면 한국이 나오겠죠. 그죠? 한국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호출을 해볼 수도 있어요. 이름이 있다면 GDP 하고요. 여기다가 내가 일본이라고 줘볼게요. 일본. 그죠? 이렇게 주면 어떻게 출력이 될까요? 자, 일본 3,000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내가 두 개를 동시에 좀 얻고 싶어. 그러면 GDP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한 상태에서 C, 자, 그죠? 콤바인을 줘서 여기에다가 값으로 자, 일본 그리고 여기다가 또 한국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나올까요? 자, 실행해 보니까 일본, 한국 이렇게 매칭이 되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거는 매칭이 아니라 매핑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 봤다. 그죠? 자, 요까지가 우리가 이제 벡터에 대한 이해 부분인데요. 자, 쭉 한번 위에서부터 쭉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숫자형 벡터가 어떻고 그리고 논리형 벡터 그리고 연속적인 값으로 만들 때 콜론 그리고 시퀀스 타임즈 리핏 그리고 네임즈 함수 그리고 자 벡터는 인덱스로 접근을 하자. 그리고 이렇게 그죠? 요까지 우리가 뭡니까? 그죠? 뭡니까 이게? 그죠? 벡터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활용을 조금 해본 방법입니다. 그죠? 추출도 하고 값도 변경해보고 했어요. 그죠? 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해가 안 되신다면 역시 반복이 최고의 공부 방법입니다. 저도 역시 그랬고요. 아무튼 자, 다음 강좌에서는요, 이론 시간에 이제 이러한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뭐 연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걸 하고 또 이제 실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 여러분들이 실력이 늘겠죠. 자, 아무튼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